트렌드 클래스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기세등등 반도체, 전기차주. 올해도 인싸가 확정이 된 걸까요? 전략가들이 입을 모으는 그 중의 섹터들을 교집합을 골라봤고요. 가장 표를 많이 얻은 거를 골라봤고요. 그랬더니 딱 두 섹터가 나오더라고요. 반도체, 전기차. 자, 공감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다 하시는 분들은 완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공감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자, 먼저 박재석 전문가님. 예.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희가 이 반도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가총액이 몇십조 원짜리도 사실은 개별주처럼 불과 10분 만에 7, 8%는 순식간에 올라가는 그런 강한 흐름들을 보인 종목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 올해 첫 시작일이죠. 근데 오늘 평택 공장을 방문해서 시스템 반도체 신화를 다시 만들자고 했고요. 말 그대로 2019년도에 반도체 전략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도까지 133조 원을 투자를 해서 시스템 반도체 3개를 달성하겠다, 이런 확고한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죠. 근데 그런 가운데 또 항상 저희가 보면 국내 중소, 팹 리스 기업들과 건강한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면서 사실은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어떤 그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강한 움직임을 사실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감 부분이 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낸드 플래시 사실 이런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하락 사이클에 있습니다. 분명한 건 올해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락 사이클에 좀 진입을 해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시장에서 사실은 강한 모멘텀이 있는 부분은 디램. 디램은 작년 중순 이후에 부진에서 벗어나서 다시 상승 사이클로 이미 접어드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장기로 보더라도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다 마찬가지로 다 모두 성장하고 있다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놓고 보더라도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어떤 모바일 디램 주문 증가가 이미 개시 시작이 됐고요. 또 마찬가지로 언택트 수요 강세에 따라서 PC 부분 디램 증가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 2분기부터 서버 디램조차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디램 전 부분에 걸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지고요. 말 그대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꾸준하게 모멘텀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는 사실은 최근 들어 사실 흐름을 놓고 보자면 반도체, 전기차, 오늘 당장 놓고 보자면 전기차가 사실은 흐름이 더 강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계속 저희가 그 두 반도체, 전기차가 양대 산맥으로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사실은 상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기차는 저희가 아직 전기차 침투율, 이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침투율이 중요합니다. 근데 전기차 침투율이 아직 3% 수준에 불과합니다. 내연기관차랑 대비를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초기 단계이고요. 성장 잠재력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또 작년 전기차 판매량이 220만 대로 불과 10년 전보다 약 10배 이상 말 그대로 110배네요. 예, 110배 정도 급증하는 성장세를 보였고요. 또 올해도 작년에 220만 대에 이어서 올해도 250만 대가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침투율이 3%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초기 단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자동차 판매가 급감을 한 가운데 오히려 전기차는 오히려 판매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고속 성장세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전기차 원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중요한 게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보다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시기가 오히려 2024년 이후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 자체의 가격 경쟁력으로 얼마든지 내연기관차를 앞서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저희가 이번 달에 아마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 테슬라 매장에 사람들이 인산인해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이달에 확정된 테슬라의 중국산 모델 Y 이 부분의 가격이 사실은 기존에 작년 8월인가요? 공지된 가격보다 30% 이상 다운이 낮아지면서 말 그대로 가격 경쟁력이 이미 사실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제가 얼핏 뉴스를 보니까 배추를 사듯이 중국에서 아마 물건을 많이 살 때 그런 아마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배추를 사듯이 줄을 선다 이렇게 인산을 이룬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공격적으로 사실 가격이 다운되고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중요한 게 저희가 최근 들어서 전기차 시장에서의 애플의 전기차 시장 진출 이게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애플이 사실은 2024년도까지 최첨단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탑재한 뭐 가칭 애플카라고 합니다. 이 애플카를 시장에 내놓을 계획을 밝히면서 전기차 시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LG전자가 글로벌 3위 자동차 부품업체죠. 마그나와 전기차 분야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서 애플의 전기차 사업 파트너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 말부터 강한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는 가운데 사실은 2차 전지주들 중에서도 오늘 최근 들어 흐름을 놓고 보자면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전기차 시장에 갓 진출한 LG전자 또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소외받았던 SK이노베이션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두 종목이 최근 들어서 놓고 보면 이런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주도주들보다 이제 새롭게 그동안에 시장에서 못 올랐거나 새롭게 진입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중요한 게 2차 전지주나 말 그대로 이제 전기차 이런 관련주도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으로 시장의 모멘텀이 점점 강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뒤이어서 뭐 어느 업체가 또 전기차 부분에 진출을 선언하게 된다면 또다시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올 한 해 사실은 물론 이제 언젠가 트렌드도 변하겠죠. 근데 아무튼 이런 트렌드가 변하기 전까지는 반도체, 전기차 양대 주도주에 관심을 좀 집중하실 좀 필요가 좀 있어 보이십니다. 양대 주도주. 예. 특히 오늘 반도체 얘기가 이제 트렌드 클래스에서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예. 박수 전문가님께서는 예. 이 빅사이클 반도체를 올해에도 여전히 이제 주도 섹터를 보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1월에 아까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주셨을 때 한 70%가량을 중장기 종목을 포트로 넣자라고 말씀을 예.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차트를 보면 정말 이거를 중장기 포트에 담아도 되나 할 정도로 겁이 납니다. 그쵸, 맞죠. 벌써 예. 8만 전자, 삼성전자. 예. 뭐 SK하이닉스는 몇 개월 사이에 10만 원 훌쩍 넘었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뭐 아직도 저는 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격세지감을 느끼죠. 왜냐면 제가 작년 9월에 아마 이 여의도 클래스 시간에 제가 아마 이 반도체를 갖다 말씀드렸을 때 아마 다 반도체를 지금 왜 얘기하냐. 지금은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뭐 말 그대로 테마주 성격의 개별주였는데 9월 달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9월 달 방송할 때만 하더라도 작년 9월. 근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시장이 급변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사실은 저희가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이 있듯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이 두 종목 신고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뻗어갈 것인가 조정은 보이겠지만 여전히 이런 주도주들은 뭐 쉽게 시세가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런 주식대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외국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일정 부분 편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 어떤 모멘텀이 사실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이런 기존 주도주 저희가 조종시마다 편입 전략은 여전히 유효해 보이시고요. 그리고 좀 더 효과적인 투자 방법은 사실은 이제 전기차에 갓 진출한 저희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사실은 그동안에 동종 업종에 비해서 오르지 못했던 종목이라든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보더라도 그런 종목들이 시세를 강하게 준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오늘 종목들 보면 사실은 이제 현대위아나 현대모비스도 그동안에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전기차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강하게 물론 오르지 못했었습니다. 지난 기간을 놓고 보면 지난 두세 달 기간을 놓고 보면 근데 오늘 당장 뭐 어떤 모멘텀이 발생되고 나서 바로 이제 뭐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가는 흐름을 보여주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모멘텀 말 그대로 좀 주도주 그대로 기존의 어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관심을 가지시되 말 그대로 새롭게 출발한 종목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동안 또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관심을 계속 가지시고 편입을 하셔도 뭐 충분히 뭐 시장에서 뭐 대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러분 오늘 트렌드 클래스 주제 올 한 해를 이끌어갈 기세 등등 반도체, 전기차 주가 투톱의 명성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이건희 전문가께서는 라운드 1의 힌트를 주기에 이건 정말 역사상 굉장한 기회다라는 얘기까지 해줬거든요. 네. 그 근거들은요? 어떤 게 그리고 정말 기회인가요? 일단 이 연말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잔치가 벌어졌는데 미국은 굉장히 암울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등에 업은 이런 실적 모멘텀이 바로 D램입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 전 세계 시장의 90%를 전 세계에서 딱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 이 마이크론이 대만에 어떻게 공장을 대규모 가장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요, 불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생산의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주물량이든가 물량이 다 어디로 몰리면서 반사이익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뭐 마이크로 입장에서는요 단기적으로 악재가 좀 크게 터졌기 때문에 그쵸? 공장이 불났어요. 공장 재건해야 되고 공장 어떻게 보면 다시 리몰딩을 해야 되는데 이 대체 생산 라인 여부에 따라 가지고 삼성전자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전 아니라고 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요 주주를 보호해야 되고 주주가 자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급 기업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주주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주 보호 차원에서 단순하게 언론 플레이를 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 저 같은 경우는 상반기 1월 달에 심사가 들어간다 하거든요. 대체 생산 라인이.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지금 공장 풀 안 났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풀 가동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또한 계속해서 D램 공급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나 1월 그 심사 라인 때에서요. D램 관련해 가지고 무언가가 마이크로를 통해서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합쳐서 80%는 돌파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기존 D램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대로 나올 것입니다. 부족할 리도 없고요. 앞으로 더욱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갖고 가면서요. 묶고 더블로 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릴게요. 역시나 지금 인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라이벌 기업입니다. 인텔과 엔비디아 주가 눌렀어요. 근데 신기한 건 말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자 인텔 주가 빠졌어요. 반도체 기업인데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폭락했어요. 안타깝지만 폭락을 했는데 지금 인텔의 행동주의 펀드 중에서요. 약 1조 1천억 원의 인텔의 지분을 갖고 있는 헤지펀드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요. 삼성전자도 못 이기냐. 니네 TSMC랑 삼성전자 지금 2030년 바라보고 대규모 투자 들어갔는데 D램에서도 못 이기고 반도체에서도 못 이기고 왜 미래 대비도 안 했느냐. 지금 경영권 압박 들어갔어요. 자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외국인들이 역시나 눈을 돌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미래 산업에도 탄탄히 대비하고 있고요. 자 돈도 벌고 배당도 주고 자 미래 산업도 철저하게 투자하면서 장기형 먹거리까지 100년 대기 먹거리까지 준비하는 탄탄한 기업에 여러분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삼성이라고 봅니다. 제가 올 초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번 코로나 정말 다 힘들 겁니다. 힘들겠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망하는 기업은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힘든 기업이고 위기 속에서도 돌파하는 기업이 굉장히 강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기업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갈 겁니다. 향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린유에 돈을 쏟아붓고 있고요. 탄소 저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면서 충전기 인프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디젤 차량 감소시킬 겁니다. 실제로요. 아우디, 벤츠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2030년까지 디젤차 반 이상 감소시킵니다. 전기차, 친환경차 50%가량 올린다고 합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팩트는요. 전기차든 자율주행이든 여러분들 미래형 기술은요. 결국 지금보다도 더욱더 업그레이드되고 더욱더 훨씬 많은 똑똑하고 비싼 반도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삼성이 지금 그 미래 진영의 중심에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희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본명이고요. 머리 스타일이 5cm는 더 키가 크실 것 같아요. 예, 자, 빠져드는 억양이 함께하는 이건희 전문가의 종목들도 여러분 올해 수익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트렌드 클래스 이제 반도체와 전기차주에 대한 투톱의 명성. 여러분은 포트폴리오 안에 이와 관련한 종목을 가지고 계세요?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어떤 거 가지고 계세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운드 2 화면으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돌아옵니다.